지난 총선 이후 지금까지 30%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현황입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여론조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 이후에 우리 처음 만나는 거죠. 설마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그 김봉신 저 부대표님 모시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요일을 맞추느라고 하여간 다양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23%. 예, 그렇습니다. 횡보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 30% 돌파가 안 돼요. 예. 그리고 지난주 보니까 전국에서 또 전 세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한 이런 성적표를 받았던데 전반적으로 지금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은 그 20% 선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지금 말씀드리는 데일리 오피니언 제 595호입니다. 2024년 9월 첫째 주고요. 이 조사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됐습니다. 이동통신 3사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했고요. 캐티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의뢰처는 없이 헌결업자 조사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조사에서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차트가 나오는데 되게 완만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보면 갤럽 차트 같은데. 네, 갤럽입니다. 그러니까 뭐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이제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완만한데 저게 지금 왼쪽에서 뚝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34에서 23까지 무려 11%포인트 하락하는 그 대통령 긍정률인데요. 그러면 34였던 시절이 사실 상반기에 있었다. 그건 뭐냐? 총선 직전이었다. 그렇죠. 저게 바로 3월 4주다. 그런데 총선 이후,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에 11%포인트 하락한 상태에서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30% 선을 상향 돌파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지금 21이라고 하는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푹 빠진 게 있습니다. 5월 5주에 21%인데요. 저게 이번 정부 출범 후에 최저치이고요. 지금은 23. 가장 왼쪽에 보시면은 총선 참패 직후 23, 지금 23 두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저치 21이 나왔는데 이와 같이 한번 오른쪽으로 다시 눈을 돌려서 보시면은 29, 28, 27, 23, 23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29 마치 어떻게 보면 30% 선을 넘나? 이렇게 됐을 때 1% 포인트 빠지고 1% 포인트 빠지고 다시 4% 포인트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빠지고 그리고 지금은 횡보죠. 23, 23이니까. 이렇게 됐을 때에 차트만으로 보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 3번 빠지고 한 번 숨고르기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아주 잘하면 여기서 올라갈 수가 있죠. 잘하면 이제 올라갈 수가 있다. 또 모든 것을 다 잘하지 않더라도 지금 빠진 게 보니까 이제 합리적인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많이 조금 실망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빠진 게 있는데 그분들한테 뭘 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다면 그러면은 여기서 반등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아니면 빠지고 횡보해서 숨 고르다가 다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뭐 좀 긍정을 끌어올릴 만한 현안이나 이슈가 있습니까? 지금 뭐 의료 대란 난리죠, 민생 난리죠, 물가 그렇죠, 집값 또 부동산 난리죠. 지금 전반적으로 뭐 외교 안보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친일 역사관 문제, 교과서 문제, 뭐 도처가 지금 맞습니다. 뭐 인사 문제까지.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때에는 8.15 뭐 특사를 통해서 광복절 특사를 통해서 좀 대통령실이 그 여러 국민분들께 좀 인기몰이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뭔가 좀 정책적으로 좀 풀고 좀 뭐라 그럴까요? 소상공인 그리고 서민 분들 또 위태로운 중산층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뭔가 복지 정책이 있고 이러면서 사실은 좀 좋아지는 시즌이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제가 보니까 총선 이후에 보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평가 이유에서 등장하면서요. 그다음에 뭐 나오는 게 인사 문제. 그러니까 이게 일본 관계가 인사 문제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두 개가 그냥 같이 부정적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떨어뜨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통합하고 협치가 부족했죠. 국회는 안 가고 뭐 아주 대비시켜서 꼭 그렇게 대비시키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영부인 생일 파티는 가지만 국회 개원식에는 안 갔다. 그런 게 이제 등장하니까 통합 협치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더니 경제 민생 물가를 뛰어넘는 게 바로 방금 말씀 주신 의대 정원 확대 이슈입니다. 그게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 다 지난주 갤럽 조사인데요. 네. 의대 정원 확대가 9%포인트 많아져서 부정평가 이후로 17%로 1위가 된 상황이 나타났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 의대 정원 확대라는 이슈가 일부 중산층, 중도층에서는 네. 조금 호응이 좀 있었습니다. 2월 달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2월입니다. 예, 총선 전에. 그때만 하더라도 뚝심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검사 출신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 그리고 그 소위 얘기하는 뭐 자기들끼리 카르텔이 예, 예. 상당히 센 의사 집단을 무력화하는구나라고 해서 상당히 긍정 평가를 받다가 예. 실제로 응급 대란이 나면서 완전히 돌아선 이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돼서는 그 정책 자체로는 공감을 좀 하겠다. 네.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진짜 그 유보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그랬었는데 지금 달라졌어요. 지금 보니까 방금 말씀 주신 거 기자님 말씀 주신 게 그대로 나타난 게 긍정평가 이후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가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것도 8%포인트 많아서 13입니다. 그런데 긍정평가 하시는 분들이 231명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13%고요. 지금 부정평가 하시는 분들은 670명 중에 17%가 의대 정원 확대를 부정평가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차이가 확 역전됐죠. 네. 그 얘기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이슈 자체만으로 많이 지금 국민분들이 네. 힘들어하고 있다. 마음이 지금 불안불안하고 네. 이 조사에서요. 이 조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이슈만 따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내가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가 79%입니다. 많죠.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10명 중 8명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10명 중 8명이신 분들이 내가 진료받지 못할까 봐 예.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 진료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71%.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 불안감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게 바로 그러면 정부가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갤럽이 정부가 의사계 반발, 의료 공백 등의 대응을 잘하고 있다. 네. 20일 나왔습니다. 20일. 예. 그럼 이 조사에서 지금 대통령 긍정률이 23이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의대 정원 이 확대 관련해서 의료계 반발 대응 잘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21%만이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80%는 의대 정원 대응이 형편없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죠. 잘못하고 있다가 64니까 한 3분의 2 정도 되고요. 네. 뭐 중간에 잘 모르시는 분, 모르겠다고 응답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대통령 긍정률보다 잘하고 있다가 낮으니까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이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면 네. 대통령 긍정률은 하방 압력을 받는 거죠. 하방 압력을 받는다. 예. 당장 뭐 이제 42분이기 때문에 뭐 한 18분 후에는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되는데 저는 오늘 여론조사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여론조사 긍정표가 얼마나 나올까요? 뭐 18분 뒤에 발표가 나올기 때문에 좀 애매하시긴 한데 찍어보시겠습니다. 예, 김봉신 부대표의 예, 직관력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렵네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반등할 포인트가 별로 안 보여요. 반등 포인트는 없다. 예, 그래서 저는 크게 보면 횡보인데 수치만으로 따지면 1~2% 정도는 하락한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 이유가 이게 있습니다. 지금 의대 정원 확대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전 국민들 많은 국민분들이 지금 힘들어하시는데 마음이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더 빠질 수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23에서는. 네. 근데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그게 있었단 말입니다. 대통령 제가 뉴스를 이제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지 못하지만 네네. 대통령 뭐 주변 분들하고 회식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거기 한동훈 대표가 빠졌죠. 맞습니까? 네. 그런 사건이 지난 일요일에 예.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이 있었는데 예. 그 일요일 날 그러니까 그 전날에 그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오후 4시쯤에 대통령 오늘 뭐 저녁에 만찬 좀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래 와 해가지고 뭐 인요한 의원 뭐 이렇게 해서 몇 명이 가서 만찬을 했다는 건데 그 자리에 친한 게 소위 얘기하는 최고위원들은 전부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당 대표도 못 간 그렇죠. 한 대표도 못 갔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슈가 아하. 사실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23%를 구성하고 있는 네. 그 긍정 평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합리적인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그 대통령 중심으로 모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슈별로 봤을 때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모인다든지 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의
지지도나 선호도를 누르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 상황이 대통령 긍정률을 누르고 있고 서로 네. 누르는 상호 간에 있어서의 하방 압력이 되고 그래서 부정적 시너지가 발생하면서 이게 원래는 이제 디커플링 됐던 것들이 이젠 동조화되고 있습니다. 하방 압력이. 네네네. 동조화 하방을 받아서 심지어는 잠깐 전국 지표 조사죠. 예. 이게 놀라워요, 사실은. 이것도 읽어드려야 되니까 짧지 않지만. 여론조사 네. 심의위원회 안 읽어주셔도 됩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예. 이거는 저기 MBS 겁니다. MBS. 예,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조사했고요. 마찬가지로 군대통신사무소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예. 이것도 빨리 안 하셔도 돼요. 엠브레 버리케이스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네, 그러니까 중요한 MBS 포인트는 조사. MBS 여기에서 조사. MBS 조사를 보시면 MBS 조사가 전화면접 조사 중에서 한국갤럽과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지 네네네네.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정당 지도로 보면은 민주당이 약간 좀 약하게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거 한번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36 빨간색 차트 맨 위에 있는 36으로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셌을 때 하나 둘 셋 봤을 때 36으로 올라와 있는 저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게 국민의힘 예. 지지도입니다. 그렇구나. 맨 오른쪽에 지금 27까지 빠졌죠. 네. 거기 민주당이 26이죠. 네. 거의 같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냐? 네. 제가 알기로 이거 국민의힘이 이번 정부 들어 최하 지지도입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최하점을 받았다. 최하. 예, 27%. 27. 이게 그러니까 NBS 조사는 그래도 비교적 2주에 한 번씩 하는 조사고 예.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조사 아닙니까?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꽤 많이 응답을 해주신다 예. 해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뭐 역량보다는 좀 덜 받고 있느냐 아니다 이게 맞다 뭐 이런 논란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네. 여튼간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저는 이 수치를 보면 진짜 놀라워요. 거의 붙어 있는 거네요.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론조사 지지율이 붙어 상당히 그래도 국민의힘이 우세한 조사가 많았는데 지난 9월 1주차 조사에서는 사실상 붙어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붙어 있다. 그 정도로 국민의힘과 좋지 않다. 정부 여당의 예. 좋은 사인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서요. 예. 그 직전 고점이 36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네. 7월 4주 이때가 이제 컨벤션 예. 전대 컨벤션이 나타났을 때 36입니다. 네네. 저는 이것도 사실은 국민의힘 전대 컨벤션으로 따지면 요거는 살짝 덜입니다. 이게 한 40 가까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 36 나왔는데 이것도 좀 그 덜 올라갔다. 네. 그 치고 올라가는 힘이 약했다 싶었는데 27까지 빠졌으니까 9% 포인트 빠졌죠. 요거를 왼쪽으로 한번 가서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네네. 4월 3주에 32 나왔었습니다. 네. 그 직전에 39 나왔습니다. 이게 총선 전후죠. 네. 총선 전에 39 나왔다가 네. 총선에서 참패하자 32, 31까지 빠졌었죠. 떨어졌어요. 예. 맞죠? 예. 그런데 지금 27입니다. 이 얘기는 떨어진 거네. 그렇습니다. 총선 참패보다 지금 국민의힘은 더 안 좋다. 상당히 심각하다. 심각하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뭐냐? 그러면은 총선 때도 네. 폴더 인사 논란이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호 여당이 출발했는데 네. 뭐 혹자는 자기 얘기를 못 하고 있더라.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네, 네. 이런 얘기도 좀 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실제로 한동훈 표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됩니까? 뭐 용기 있게 어떤 결기 있게 어떤 그 정치력을 발휘해서 관철하는 능력 이게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상 저 지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성적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에 있어서의 저조한 평가 20몇 %밖에 안. 이 조사에서는 네. 그거보다는 약간 좀 높게 나왔지만 네. 여튼간에 뭐 최하치를 경신하고 있는 네, 네. 그런 어떤 그 긍정률에서의 좋지 않은 상황이 네. 고스란히 여당에게도 가고 있고요. 네. 한동훈 대표에게도 가고 있고요. 서로 하방 압력을 같이 눌러주고 있는 부정적 시너지가 발생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27% 오늘자입니까?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자 아니고요. 이거는 지난 NBS 여론조사 고요. 지금 갤럽 조사는 10시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11분 후에 발표되는 갤럽 여론조사를 저희가 기다리면서 지난 조사들을 저희가 분석해 드리고 있는 건데요. 갤럽 조사 잠깐 보겠습니다. 앞서 갤럽 조사를 갤럽 조사 보면 쭉 보면 저기 5월 5주차 때 21% 찍지 않았습니까?
가장 예, 예. 최저치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최저치를 찍었던 저 21% 찍었을 때가 사실상 영일만에서 석유가 나온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지율이 계속 그 하락하니까 이 하락세를 좀 탈출하고자 새로운 뭔가를 던진 건데, 근데 이 석유 자체가 그 사실상 이게 뭐 그 아브레우 박사의 방문과 액트지오의 상황이 어떤지, 법인세도 못 내는 그런 1인 기업을 데려다가 놓고 무슨 석유 시추냐 해서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21%를 찍었고, 그리고 의료 대란 복판에서 지금 23 이제 2주 연속 이렇게 찍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혜병 벌써 이제 4번째 입법이 있는 상황인데, 최혜병 거부권, 그다음에 석유 발표 이러면서 이제 21%를 찍고 계속 그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다. 근데 대통령실이 아무런 위기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제가 방금 말씀 주셨듯이 그 영일만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네. 백약이 무효입니다. 백약이 무효다. 예. 네. 만약에요. 예. 과거와 같으면 대통령실에서 예. 그 정도를 뭐 터트린다 이러면은요. 네.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네. 나서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네. 그러면은 지역에서 그 경상북도 지역이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뜨죠. 흥청흥청하죠. 기업들이 뭘 가져오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없어요. 항만을 또 포항이 아니라 부산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주춤주춤하고 이게 없어요. 신뢰를 얻지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번 보면 과거도 아니죠. 올해죠. 올해 상반기에 그 의료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서는 특별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제가 그걸 유심히 봤습니다. 의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대한민국 의사가 몇 명입니까? 이 정부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도대체 한 명도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대통령실 그리고 관계 부처에서 의사 한 명 앉히기가 어려울까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만들어도 이게 어공뿐만 아니라 늘공들이 약간 좀 손을 놓고 있나?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일을 안 한다. 아니 그러니까 의사 한 명 데려다가 앉히기가 이렇게 어렵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예. 대통령 직속입니다. 특별위원회가 거의 보니까 그리고 나서 별로 크게 뭘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지금 국가 비상사태예요. 저출생 비상사태입니다. 예. 대한민국은. 예. 저출생 비상사태에서 아니 바뀌는 게 없어요. 대통령은 휴가 가시고 아니 그러면 비상사태에 뭘 바삐 움직이는 게 있는가 보면 없어요. 혹시 비상사태, 대한민국이 비상사태여서 지금 무슨 훈련을 하거나 예. 어디서 무슨 발표회를 하거나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자신의 의견을 내거나 그 언론인들이 뭐 어떤 특집을 막 쏟아내거나 뭐가 있는지 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예. 이건 대한민국이 지금 비상사태인데 이거는 대통령 발표했어요. 비상사태라. 바뀌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늘공이 됐든 어공이 됐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판단을 하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태도와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의료 대란만 하더라도 그 대통령실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경제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 이런 사람들을 응급실에 다 보내서 급파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분들이 이게 왜 정책인지, 왜 의료대란은 이런 방식으로 풀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응급실에 뭐 진료비, 진찰료, 그다음에 뭐 조제료 이런 거 스과를 뭐 3.5배 올린다고 하는데 돈 준다고 의사들이 돌아올 거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내놔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그런 것은 못 내놓고 있다. 그럼 대통령실이 못 내놓으면 보건복지부라도 좀 지혜를 발휘해서 뭔가 해법을 가져와야 되는데 복지부도 그런 내용이 없다. 그리고